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카드 빚이나 대출 받은 걸 갚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고 통장도 압류되고 해서 그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이나 그 통장으로 들어오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못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월급 통장이 압류돼도 밤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엔 기초생활급여나 장애인급여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되면 이게 생계가 막막하죠. 그래서 기초생활급여나 장애인급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압류를 못하게 법에 딱 못을 박아놨는데요. 현실에서는 그래도 막 압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장애인의 돈인지 아니면 다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돈인지 막 섞여 있으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만든 게 압류방지 통장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여기에 입금된 돈은 그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오로지 통장 주인만 그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도 아무나 만들 수는 없고요. 읍면동 사무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장애인이라는 확인서를 받아서 은행에 내야 그런 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혹시 해당되는 분들 중에 불안하신 분들은 은행에 가서 압류 방지 통장 만들어주세요 하고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데, 단 그 통장에는 본인도 돈을 입금하거나 송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조차 거기에 돈을 추가로 넣을 수는 없고요. 오로지 나라에서 주는 장애인 급여나 기초생활급여만 들어오고, 그러니 딱 그분만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통장이죠. 정책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 아이디어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생활 주변에 반짝이는 아이디어 상품들을 만날 수 있는 트렌드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추위를 막아주는 아이디어 방한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경제 북클럽 시간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떤 경로를 걸쳐서 형성이 됐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또 다른 나라와의 차이는 뭔지 등등 그런 내용들을 엮어서 쓴 책 한 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2월 3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담긴 상품들을 통해서 우리의 또 두뇌를 샤워하는 시간입니다. 트렌드 리포트, 오늘도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아이디어 상품들 만나봅니까? 요즘 많이 추우시죠? 네, 너무 춥죠. 이거 지구가 온난화된다고 하는데 네. 아마 지구가 또 하나 저기 어디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온난화되는 지구는 저기 다른 데 있고 네. 우리가 사는 지구는 그냥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서울을 가리키는 새로운 지명이 생긴 거 혹시 아세요? 서울? 네. 서울? 추운 서울? 서울이라고 쓰고 서베리아라고 읽는다. 이거 실화냐? 뭐 이러면서 아침에 SNS에 출근길 그 글들을 쭉 보면 최근에 영하 17도, 18도 이렇게 될 때 보면 서베리아라는 말이 많이 등장할 정도로 아이고, 네, 엄청 추운데요. 올해 가장 많이 판매된 외투를 보면은 네. 롱패딩이라고 김밥 해요. 패딩. 네, 김밥. 네. 이게 입고 다니는 걸 보면 다 김밥 같다. 둘둘둘 이렇게. 그냥 말아서 움직이는 것 같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저도 가끔씩 이제 밖에 오래 있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방한용품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네. 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네. 그래서 갑자기 등장한 방한용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을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인데요. 네. 굉장히 많이 판매된 그런 제품입니다.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위한 방한용품인데요. 스쿠터 운전자가
이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달리게 되잖아요. 네. 아유, 그러면 얼마나 추워요? 네. 예. 근데 이 온몸을 감싸줘서 바람도 막아주고 먼지도 막아주는 그런 패딩 담요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아. 담요인데 생긴 게 좀 사실은 좀 우스꽝스러워요. 사진을 가져오셨는데 이거 사진은 홈페이지에 올려놔야 되겠어요. 사진 안 보시면 모릅니다, 이건. 네. 어, 앞에 그 손잡이부터 네. 오토바이에 이렇게 올라타면 발판이 있잖아요. 네. 발판까지. 다 그냥 이불 속에 쏙 들어갔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에서 이불을 음. 둘둘 말고 오토바이를 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네. 바꿔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를 타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그런 이불 거죠, 그렇죠? 패딩인 거죠. 밖에서 놀다가 추워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 아랫목에 요즘은 아랫목 없습니다만 아랫목에 이불 깔아놓으면 그 이불 안에 쏙 들어가서 네. 앉아 있을 때 모습이죠. 네, 네, 얼굴만 네, 쏙 맞습니다. 내밀고 맞습니다. 등은 그냥 벽에다 기대고. 그리고 이 이불 부위에 예를 들어서 뭐 코나 입이 시려울 수 있으니까 네. 목폴라처럼 이렇게 당겨 올리면 이 패딩 부분이 또 또 눈 밑에까지 코까지는 올라옵니다. 올라온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마스크로도 같이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 머리 부분만 빼고는 온 몸을 다 이 음. 이불 같은 이 제품으로 감싸주는 네. 거죠. 그랬다가 빠져나오면 이불은 그냥 오토바이에 달려 그대로 있고 달려 몸만 있고. 나오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거 오토바이로 뭐 배달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이게 편하겠어요. 왜냐하면 배달 가시는 분들은 옷을 다 입고 하니까 그렇죠. 네. 오토바이에 내려서 실제로 어디까지 갈 때도 그 옷을 입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 제품이 가격이 사실 이제 이게 이불이고 솜 패딩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재질도 가격이 그러면 그래도 한 몇만 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해서 가격을 보니까 29.92안, 그러니까 32안 정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싸게 판매하고 있어서 와, 중국에서 정말 중국의 불티나게 미스테리하다 정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보다 이걸 5천 원에 만드는 아이디어가 더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만들어지죠? 5천 원에? 중국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와, 네. 대단합니다. 네. 이거 그냥 떼어서 이불로 쓰고 싶네요. 저는. 이 정도로 저렴하다면 잘라서. 네. 저는 이 회사에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어도 되겠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무실에서도 추울 땐 참 추워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는 침낭처럼 만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을 수 있는 침낭입니다. 입을 수 있는 침낭. 네. 이것도 중국 제품이에요? 이건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펀딩 캠페인을 했던 제품인데요. 네. 펀딩 목표액도 넘어섰고 이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면 저도 사실 이 제품에 펀딩을 하긴 했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제 입는 침낭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낭을 생각해 보면 네. 그냥 어떤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가서 누에고치처럼. 팔이나 예. 맞습니다. 팔이나 다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없잖아요. 못 움직이죠. 벙어리 장갑 안에 들어간 손가락처럼. 네. 예. 근데 이거는 애기들 우주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그냥 우주복 예. 입듯이 어른이 그냥 그 침낭 같은 재질이긴 하지만 팔다리가 다 분리가 돼 있고요. 이거 그냥 우주복이에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 달 착륙했던 그 인간의 우주인 모습에서 네. 머리에 쓴 것만 헬멧이 아니라 그냥 손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도 유럽의 그 침낭 산업 표준 테스트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네. 영하 11도까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따뜻하다. 합니다. 네. 이건 정말 사다 놓고 밖에 입고 나가도 되지만 이거 입은 채로 그냥 누워서 자면 자도 이불 안 덮고 되고요. 자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겨울철에 그 캠핑 즐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침낭에 들어갈 때 이걸 입고 또 침낭에 한번 들어가면 더 이중 보온의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이게 보니까 뭐 옷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는 옷 전체. 평소에 네. 그냥 뭐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있다가 밖에 추우면 그냥 이걸 입으면 됩니다. 입으면 네. 바지도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러네요. 네. 대개는 어린이들 3살, 4살짜리는 이런 방한복 입혀서 데리고 다니는데 성인용입니다. 왜 어른들은 이거 입을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그 펀딩 캠페인을 했을 때 성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도 추웠던 거야. 그러니까 입고는 싶은데 그리고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이 추위와 싸움을 해야 되니까 네. 좀 활동이 자유롭다라는 측면에서 이 옷을 많이 구매를 스키나 하는 것 같고요. 보드 탈 때 네. 굳이 상의, 하의 뭐 이렇게 갖춰 입지 말고 그냥 입던 옷 위에 한 번 더 입으면 되니까 이거 딱 하나 걸쳐 입으면 되니까. 네, 롱패딩의 진화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거 가격 네. 얼마나 합니까, 근데? 이 제품은 가격이 우리나라 가격으로 약 11만 9천 원 정도. 그러니까 한 100불에서 110불 정도 사이에서. 싸지는 않는데 또 뭐 명품 패딩이니 해서 뭐 반올림하면 100만 원에 가까운 그런 것도 있으니 네. 생각해 볼 만하네요. 네. 또 어떤 제품 있어요? 예, 이번에는 얼굴 절반 이상을 가리는 마스크이지만 입김으로 인해서 서리가 끼지 않도록 설계된 아이디어 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춥지 않을 때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네. 추울 때는 방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추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미세먼지가 있지만 따뜻한 온도를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예. 그 두 가지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스크는 조금 특이한데요. 그 노즈 와이어라고 해서 코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밀착시킬 수 있도록 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위에서 딱 코 부분에. 눌러주면 네. 마치 코 성형 수술한 것처럼 뼈 네. 같은 게 생긴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3D 에어룸이라고 해서 코 밑에 입 공간에 네. 이렇게 그 3D로 플라스틱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공간을 확보를 해줍니다. 답답하지 않게. 네,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은 말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렇긴 여성분들은 하죠. 예. 립스틱도 묻고 막 그러잖아요. 숨쉬기도 어렵고. 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지퍼가 이 입 부분에 달려 있는데요. 쌍방향으로 위아래로 열 수 있는 지퍼가 달려 있는데 네. 말할 때는 지퍼를 열고 잠깐 열고. 네. 그리고 그냥 이제 좀 춥다 싶을 때는 지퍼를 닫고 이런 용도까지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싶어. 그러게요. 마스크 하고 있으면 잠깐 참지. 그리고 이 마스크가 머리 뒤통수부터 머리 전체를 감싸주는 거거든요. 눈만 빼꼼 내주는 그런 마스크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머리를 묶었을 때 뒷머리를 어딘가로 빼야 되잖아요. 그래요. 네. 분명 이거 남자들이 만들었으면 또 그 생각 못했을 거야 또. 비니를 썼을 때 여성분들이 약간 포니테일이라고 하는데 네. 그 꼬리 머리를 뺄 수 있는 예, 구멍이 그 있어요. 구멍까지도 아. 예, 만들어놨습니다. 생긴 거 보면 그냥 복면인데 네. 이런저런 세심한 배려들을 해놨네요. 말씀하신 대로 뒤쪽으로 뒷머리 묶어서 넘겼을 때는 그쪽으로 머리를 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안경을 쓰는 분들은 네. 이렇게 전체를 감싸는 그 마스크나 이런 걸 착용했을 때 안경에 김이 서리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김서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3D 와이어나 3D 에어룸 이런 것들을 준 그랬겠군요. 겁니다. 그쪽으로 나가라고. 네. 그리고 중간에 너무 말하고 싶으면 잠깐 지퍼를 열고 말하라고. 네. 네. 그냥 말해도 다 들리지만 예. 이제 정확하게 천에 의해서 차단되는 그런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는 네. 지퍼를 열고 말해라.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있는 제품도 필요한 기능을 집어넣으면 이런 아이디어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제품. 이번에는 일본 제품인데요. 뿌리는 뽁뽁이, 뿌리는 핫팩. 이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스프레이처럼 칙칙 뿌려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이 사무이 아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사무이 아찌 하면 춥다 덥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추울 때도 쓰고 더울 때도 쓰는 그런 제품이에요. 사실은 예. 뿌리는 뽁뽁이라는 게 이 원리가 외부 공기를 차단을 해서 실내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단열 스프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네. 뿌려놓으면 바깥 공기 더운 바깥 공기가 안 안으로 안 들어오고. 들어오게 해주고 예.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안 들어오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뽁뽁이도 사실은 붙여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렇죠. 못 공간을 나가게 하는 네, 거고. 네. 근데 이제 뿌리고 나서 이제 일정씩 한 몇 분 뒀다가 네. 그 천으로 닦아내면 거기에 이제 코팅막 같은 게 코팅이 돼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열을 차단한다고요? 어이구. 네, 외부 온도에 외부 공기를 차단을 하는 거죠. 뭔가 신기한 화학 성분이 들어 있는 거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스프레이로 뿌린다는 거 보니까 액체고. 네, 액체이고요. 일반 뽁뽁이가 열 차단율이 3도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제품은 1도 더 차단해서 4도 정도 그래요?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무색의 액체니까. 무색의 액체고요. 창문은 그럼 그대로 맑은 상태로 네, 유지하면서. 네. 야.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서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뭔가 단열 효과가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뽁뽁이를 쓰려면 저희가 여러 개를 써서 모든 유리에 다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한 통 갖고 집에 있는 웬만한 유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비용 대비해서 살짝 뿌려서 닦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네, 네.
이거 인체에 해로워요? 그- 밖에 나갈 때 얼굴에 뿌리고 싹 닦고 나가면 안 밖에 되겠죠. 안 추울 것 같은데?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죠? 네, 너무 또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또 너무 딱 코팅이 되어 있으면 네.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굴 두꺼워진다고. 그 대신에 뿌리는 뽁뽁이 대신에 뿌리는 네. 핫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부는 아니지만 옷에다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봐요. 있다니까요. 네. 있을 것 같더라니까. 이 회사가 좀 재미있는 게 여름에 네. 어떤 제품을 만들었었냐면요. 뿌리는 그 에어컨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셔츠나 이런 데다 뿌리면 네. 굉장히 시원해져요? 시원해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야외 스포츠를 할 때 그걸 자주 사용하거든요. 시원해지는 건 이해가 가요. 사실은 찬물만 뿌려도 시원해요. 네. 뿌리는 건. 시원한 거는. 그 정도의 시원이 아니고요. 더 시원해요? 네, 굉장히 냉매를 어. 몸에 붙은 것 같은 이제 예. 시원한데 이렇게 뿌려서 따뜻해지는 건 신기하네요. 네, 이 음. 제품 섬유가 이제 섬유에다가 뿌리면 햇빛에 노출됐을 때 온도를 상승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있으면 효과가 없고요. 예. 밖에 나갔을 때 햇빛이 있는 밖에 햇빛이 나갔을 있으면 때 햇빛이랑 작용을 해서 온도를 따뜻해진다. 올려주는 네,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섬유일 때 옷에다 칙칙 뿌려주면 되네요. 네. 그러면 밖에 그 나가기 전에. 네, 한국 그 섬유기술연구소에서 테스트를 해봤다고 하는데 이 제품을 네. 표면 온도는 12.6도, 의류 내부 온도는 7.9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테스트를 해서 나온 결과니까요. 안에다 뿌려도 되나 봐요. 네, 내위에. 네. 뿌리면은 발열 효과가 그러면 몇 시간을 갈 것이냐 네. 이게 궁금하실 텐데 세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 한번 뿌려놓으면 2달 정도 지속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자주 입는 외투 같은 데다가 뿌려놓고 빨지만 않으면 네, 빨지만 않으면 햇빛 이제 받으면 뜨거워졌다가 올라가는 또 햇빛 받으면 뜨거워졌다가. 네. 이거는 사실은 햇빛만 있다면 운동화 깔창 같은 데다 뿌려서 네. 따뜻하고 좋잖아요. 네, 네. 햇빛이 문제네. 그렇죠. 그 안은 어두우니까. 네, 어두우니까. 그래서 이 운동화 깔창도 네. 열선이 깔려 있는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깔창이 또 있습니다. 충전했다가. 네. 그래서 무선으로 충전을 해서 이제 그 신발에 넣고 네. 사용을 하면 온도에 따라서 온도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온도에 따라서 5시간부터 12시간까지 따뜻하게 데펴주는 그런 깔창도 있고요. 또 배터리만 또 이만큼 묵직해서 무거운 거 아닌가 몰라요. 그 정도는 아니겠죠. 예, 그렇진 않더라고요. 처음에 나왔던 제품은 그런데요. 그래서 네. 운동화에 이걸 넣으면 너무 무거워서 걷지를 못하겠다. 처음 제품은 그랬는데 신발이 무거워서 오히려 땀나. 네, 요즘에 배터리도 많이 발전해서 네. 굉장히 얇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겠어요. 요즘처럼 추울 때는 불편하고 좀 번거로워도 충전해놓고 나가면 또 외출할 때는 따뜻하겠네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뭐 잠깐 나가는 거와 상관없지만 음, 일터가 이제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핫팩도 네. 그냥 충전하지 않는 일회용 핫팩도 그 신발용이 있더라고요. 신발에 넣는 걸로. 깔창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주머니에 넣는 핫팩 있잖아요. 일회용 그거를 핫팩. 신발에 넣도록 파놨군요. 네, 살짝 발 모양으로. 오목하게. 네. 그래서 그거를 흔들어서 핫팩 자체가 발 네. 모양으로 되어 있다. 네. 그래서 데펴서 그것도 괜찮네요. 발바닥에 넣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은 이제 일회용이니까 한 번 쓰고 나서 이야. 버려야 하는 제품이지만 충전해서 쓰는 제품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서 네,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한 번쯤 더 추워졌으면 좋겠다. 이 물건이 어떻게 좀 구해지기만 하면. 너무 추우니까요.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예. 검색하고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마트폰이 추운 날씨에도 얼지 않게 해주는 그런 방한용품이 없을까 찾아봤더니 네. 아직은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거 만들어 놓고도 네. 사실은 팔로가 애매해서 네. 이걸 어디다 팔아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 놓고 그 문 닫는 이런 발명가들이 많았는데 많았죠. 요즘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워낙 많아져서 어찌 네. 보면 이렇게 스마트한 분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또 점점 높아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게 또 다행스럽기도 해요. 네, 그리고 예. 시의성을 잘 봐서 누가 제일 먼저 빨리 치고 나오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운 없는 분들은 기껏 만들고 나면 봄이 오고. 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관련 서적을 선택해서 저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손경제 북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부동산, 그중에서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각각 어떤 경로를 거쳐서 형성이 됐고 특히 다른 나라와의 차이는 뭔지 궁금한 내용들을 함축한 공간의 가치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책의 저자이신 DTG 팩 박성식 이사 지금 제 앞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식입니다. DTG 팩이라고 하는 회사는 보니까 부동산 관련 회사더군요. 예, 저희 DTG PAC라고 있는데요. 예. 이제 종합 부동산 회사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모든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임대차도 대신하고 매입 매각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네. 운영, 관리, 그다음에 뭐 컨설팅, 평가 이런 리서치 이런 거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일을 클라이언트 투자자를 대신해서 네. 해드리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부동산 들여다보고 고민하시는 게 일이겠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네. 이 책은 공간의 가치라고 제목을 지으시긴 했는데 아마 저자가 직접 지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친절한 부동산 이게 더 네.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평소에 궁금은 했는데 사실은 아무도 좀 똑부러지게 답을 못 해주던 질문들에 대한 답이 많이 들어있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책을 좀 내용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네. 짧은 시간입니다만 최대한 책 내용을 많이 방송 내용 중에 담아서 굳이 그 책 안 사봐도 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 내용 중에 재밌었던 거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에는 왜 이렇게 발코니가 많은가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 그 질문을 보면서 다른 나라 아파트는 그런 발코니가 없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다른 나라 아파트를 제가 가보질 않아서 예. 우리나라가 유독 더 많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사실 발코니의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된 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고층 건물에 대한 니즈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생겼는데 그거야 알죠. 예. 근데 면적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발코니는 이제 건축법상 1.2m 폭까지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면적을 서비스처럼 주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찾아먹는 상품을 공급할수록 잘 팔리다 보니까 예. 발코니를 많이 한 아파트를 이제 건설회사에서 많이 공급을 하게 된 것이죠. 발코니라고 하는 게 그 문 열고 나가면 뭡니까 베란다라고 베란다죠. 부르기도 하고 예. 그 공간이죠 아파트에. 네, 맞습니다. 보니까 방방마다 붙어있긴 하군요. 생각해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넓은 공간에 대한 니즈는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넓으면 좋죠. 넓은 거 싫어하는 나라 있나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가지가 또 있는 게 예. 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그 일교차가 큽니다. 네. 계절별 또 하루에서도 일교차가 큰데 이제 아파트를 이제 싸게 공급하는 것들이 이제 정부의 정책이다 보니까 그 콘크리트 내단열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그 외부는 콘크리트고 네. 내부에 이렇게 단열 시스템이 있죠. 예, 그러면 예. 이제 결로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온도차가 크니까 결로 예.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발코니를 만들고 거기에 샤시를 채우면은 완충이 되는 거예요. 완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면적도 해결하고 풍토적인 그런 것들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 것 때문에 발코니가 자연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샤시를 치게 됐죠. 그러면서 또 거기다 샤시만 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집처럼 확장을 해버리는 것들이 네. 일반화되다 보니까 2006년에 정부가 그게 너무 일반화된 걸 그냥 양성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괜찮다. 예. 그러면서 더 활성화가 돼버린 거죠. 처음에는 그게 불법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공간은 주고 왜 못 쓰게 하고 그 왜 그래요? 즉 그걸 또 서비스 면적이라고 부르던데 네. 예. 그렇다고 돈 안 받는 건 아니고 당연히 예, 거기에는 건축비가 들어갔을 테니까 돈 들어갔겠죠. 근데 서비스 면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 이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라는 거는 어떤 땅 한 평에서 몇 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네. 근데 그 서비스 면적은 예를 들어 토지 계획 규제에서 한 평짜리에 한 평만 지을 수 있다 하는데 발코니는 그것 때문에 0.5평이 더 지으면은 그거는 한 평보다 거예요? 더 추가로 짓는 거니까 땅을 빽빽하게 다 지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발코니에는 사실 땅값이 안 들어간 거죠. 다른 데는 땅값이 녹아져 있는데 거긴 땅값이 네. 안 들어가다 보니까 땅값이 비싼 데서
서비스 가능하다. 면적이 된 거죠. 예. 그거는 용적률에서 빼는 건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 나라마다 좀 다를 겁니다. 그거는 어. 우리나라는 1.5m 폭까지는 거기까지는 뺍니다. 봐준다. 봐준다. 이게 예. 사실 실내냐 실외냐 애매하니까 예, 예. 실내야라고 너 이것도 용적률에 너 할 수도 있는데 엄밀히는 실외입니다. 발코니의 개념은 건물 바깥에 이렇게 사실은 바닥을 베란다니까 대서 예, 약간의 그렇겠죠. 외부처럼 써라 이런 맞아요. 개념이거든요. 주택에 가면 베란다니까 베란다는 네. 당연히 실외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아파트는 베란다지만 윗집도 베란다가 나와 있으면 어차피 지붕도 닫혀 있고 바닥도 있는 거니 그렇죠. 앞에 문만 닫으면 실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공간이 예, 되는 예.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오피스텔에 가보면 아니 빨래를 어디다 넣으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지라는 생각이 들던데 그건 또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 발코니라는 거는 비단 주택뿐이 아니라 뭐 업무 시설이든 모든 시설에서 이게 허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게 원래 본질적으로는 업무 시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서 취사를 하고 잠을 자면서 거의 주거처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정부에서 야 여기에다가 발코니까지 허용을 하면은 너무 집과 다른 점이 없어지겠다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오피스텔에만 발코니를 못 넣게 규제를 한 겁니다. 이것도 그냥 규제의 산물이군요. 규제의 산물입니다. 넣으면 넣을 수 있는데 그렇죠. 어차피 예, 예. 같은 철근 같은 콘크리트로 같은 안될것 건설자가 같습니다. 짓는데 예, 오피스텔은 없지. 아예 못 넣 일부러 못 넣게 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오피스텔은 도심 한가운데에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가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집을 그냥 막 지어버리면 공간 활용이 애매하다는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그 권리금 얘기도 좀 한두 개 좀 여쭤보죠. 네. 이 우리나라 상가의 이 가계 권리금 문제가 네. 사실은 뭐 이것저것 사회 문제도 되고 하는데 다른 나라는 권리금 문제가 없어요? 권리금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나라 모든 시장 경제에서는 다 발생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권리금의 본질이라는 건 어떤 사업체를 거래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큰 회사의 M&A와 마찬가지로 네. 작은 비즈니스도 M&A처럼 이제 거래를 하고 내 가게 사가 내 가게 사 그러면은 그 이거 얼마에 살래 해서 하는 그렇겠죠. 금액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상가에서 이제 권리금이 형성이 되려면은 먼저 같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같이 떡볶이집을 해야 그거를 다음에 돈 주고 사는 거지. 그렇죠. 나는 이거 밀고 약국할 건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떡볶이집에서 뭐 갖고 있을 게 뭐가 있겠어. 그냥 다 갖고 가셔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권리금 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업권을 판다는 거는 네. 그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는 어떤 임차권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임차권이 종료가 된 상태인데도 팔 수 있는 것 이게 그 두 가지가 외국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권리금을 주고받기는 하는데 예, 마침 제가 여기서 또 떡볶이집 하려고 했는데 그럼 집기설비 제가 인수할게요. 500만 원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권리금인 거고. 예. 그리고 떡볶이집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한테 예. 내가 여기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5년 더 이제 영업할 수 있는 영업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예. 그거를 거래할 아. 경우에 발생을 하는 건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나 여기 하려고 하고 5년 계약 채워놨는데 예. 나 2년 만에 나갈 일이 생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여기 오면 최소한 3년은 예. 떡볶이집 할 수 있다. 네네. 그러니 어디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말고 나한테 1,000만 원만 내고 여기서 장사해.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모든 게 다 세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영업할 수 있는 환경하고 손님도 거기- 장소에 대한 것도 법적 권리가 있고 이런 합법적이고 제대로 영업할 수 있는 것들이 다 확보가 돼 있으면 당연히 그 돈 내고 비즈니스를 한다 돈 이거죠. 내고 사는 거죠. 그거는 외국도 하는데 예. 우리나라만 독특한 거는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권이 끝났는데도 그거를 파는 거죠. 기존 임차인이 그렇죠. 우리는 임대차 그래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5년 파는 계약 것. 기간 끝나고 나서도 예, 예. 다음 세입자 데리고 와서 내가 권리금을 받고 나가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그렇게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건데 그거를 권리금을 팔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는 독특한 것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떡볶이집 하던 자리에 약국을 하러 들어와도 네. 떡볶이집 하던 분한테 권리금을 준다. 그건 이상하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대차 시장이 좀 상호 신용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도 임대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까봐 걱정하고 예. 임대인도 임차인이 혹시 임대료 안 내고 자기 건물 좀 훼손하지 않을까 이런 그 상호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시장인데 다른 나라와 달라요, 그게? 다른 나라도 예를 들어 어차피 다른 개인 나라 간의 같은 거래일 때. 경우는
제3자가 보증을 선다든가 보증보험이 있다든가 그런 제도가 더 예, 다양한데 아니면은 그 소득이나 매출에 대해서 다 자료를 검증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죠. 근데 변호사의 그런 계약서 아래 또 예를 들어 임차인이 예전에 임대료를 안 내서 문제가 됐던 그런 경험가 있다. 그럼 그게 이제 신용정보회사에서 다 자료가 오픈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력이 남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 서로 잘 알고 계약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잘 모른다 이거죠. 얼굴만 보고. 예, 그냥 얼굴만 보고 계약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묻지도 계약을 하는 않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장기 임대차 계약을 좀 하기를 꺼려하는 거죠. 언제 월세 안 내기 시작할지 모른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상업시설에서 임차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 비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 5년 이상은 영업하셔야 그 감가상각비를 그렇겠죠. 회수를 할 수가 인테리어 비는 있는데 빼야 되니까. 근데 뭐 한 2년 있다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인테리어 비만 날리는 꼴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이 기간이 짧아지니까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다음에 오는 임차인이 뭐를 하던 간에 자기 인테리어 비는 뽑아가야 된다. 뽑아가야 되는 거죠. 기존 임차인들이 다 그렇게 뽑아가려고 하니까 네. 새로 들어오는 상인은 어딜 가도 그걸 달라고 하니 안 주고 가게 구할 방법은 없구나. 없는 이렇게. 거죠. 그 모종의 그 특별하게 담합 회의는 안 했습니다만 모종의 담합이 돼버리는 좀 거네요. 묵시적인 그런 묵계처럼 돼 있는데 그게 좀 약간 이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실 예. 약국하려는 분이 왜 떡볶이 하던 분한테 뭘 주고 가요? 그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왜 해야 되는지가 그게 관행화되어 있다 그냥. 네. 그래서 키는 이게 신용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애초부터 상가 주인도 어떤 사람인지 세입자가 알고 특히 세입자가 어떤 이력과 어떤 신용도를 갖고 있는지를 상가 주인이 파악할 수 있으면 네. 장기 임대차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안에 다 뽑아가니까 굳이 보증금 크게 거래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렇죠. 뭐 일리 있는 추측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그 권리금 문제 때문에 상권이 빨리 죽고 다른 나라보다 빨리 또 피어나고 이런 현상도 나타난다고 쓰셨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새롭게 이제 영업을 하려는 임차인들은 당연히 권리금이 이왕이면 권리금이 없는 데를 가서 네. 내가 나올 때는 권리금을 받고 나오고 싶어. 그게 제일 좋죠. 예. 그렇다면은 상권이 없는 지역에 가서 내가 가서 영업을 해서 상권을 만들고 그럴 만한 니즈가 강하다. 네. 그리고 한번 권리금이 형성이 되면은 내가 주도해서 상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임차인들보다는 좀 사업성이 검증이 된 프랜차이즈를 들어와야 이제 안정하게 쪽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나가도 권리금은 내가 받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 권리금을 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검증된 걸로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프랜차이즈가 많아지면 또 이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상권이 돼버려서 예. 처음에 좀 모험적인 임차인이 그 상권을 바꿀 때 만들었던 그런 파급 효과는 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빨리 또 상권이 쇠퇴하게 되는 그런 권리금 시장이 유독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장점도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권이 막 활성화될 수 있는 다른 나라보다 역동적으로. 네, 근데 역동적으로 되는 것들이 이제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참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또 망하는 경우 많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예, 그 명이 있으면 또 암이 있는 거여서 그거는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흥미롭게 보긴 했는데 신도시에 가면요. 서울이나 이런 전통적인 도시에 못 보던 풍경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한 10층쯤 되는 상가에 와 간판이 한 200~300개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간판의 역할을 못 하겠구나. 네. 글자조차 안 들어오는 예. 빼곡히 되어 있는 그런 상가가 그냥 한 곳에 딱 그런 상가 2~3개가 딱 모여 있고 그게 그 마을의 그냥 중심지. 그렇죠. 이런 풍경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 따로 있다고요. 예. 이 신도시들은 주로 이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도시들인데 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은 주택용지들은 다 감정평가액이나 아니면 원가 또는 원가 이하로 팔고 오직 상업용지만 그 경쟁 입찰에서 낙찰 가격으로 팔다 보니까 이제 주택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것들은 가격을 낮추고 네. 상업용지만 비싸게 파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지에서 그 비싼 땅값을 주고 개발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런 근린 상가를 고층으로 지은 다음에 그거를 개별 소유자한테 개별 매각하는 방식밖에 그 땅값에 맞는 수익성을 창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건물 지어서 그냥 뭐 은행도 넣고 뭐 학원도 하고 위에는 놀이터도 만들고 보통 우리 동네 상가처럼 그렇게 만들면 예.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예,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잘게 쪼개서 팔아야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다 여러 명의 소유자다 보니까 네.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되기는 좀 어려운 건물이 됐고 그래서 간판들이 막 붙여도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각각 개별 소유자들이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안 돼 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 대개는 건물 거죠. 하나가 주인이 하나인 경우가 많은데 예. 신도시 나가서 그런 상가 건물은 다 쪼개져서 소유하고 있으니까. 예.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보죠. 다른 나라는 보통 집을 임대차 계약을 하러 가면 기업형 임대 사업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가 집주인인.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도 전세 계약 여러 번 하고 다녔는데 계약하러 나가면 당연히 집주인은 또 누군가 개인이에요. 저 그렇죠. 같은 개인.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부동산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없나? 그럼 예. 관리도 잘 되고 집주인하고 싸울 일도 좀 적을 것 같고 그런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의 임대 수익률이 한 2, 3%대밖에 안 됩니다. 1억 넣으면 1년 월세로 300만 원 채 안 나오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큰 기업에서 투자를 하려면은 그래도 한 5% 이상이 돼야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타산이 안 맞는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게는 일반 개인들은 수익률이 낮아도 그 집을 사는 거죠. 왜냐면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많지가 않고 그리고 공실이 나면 그냥 내가 들어가면 살지라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친구 불러서. 예. 그 말은 같은 아파트를 지었을 때 개발회사가 지었을 때 기업한테 파는 거랑 개인한테 파는 거를 볼 때 개인한테 더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이 가게랑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게가 비싸게 사주기 때문에 가게한테 갖게 됐고 지금 집주인들이 무모한 집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근데 무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하고 달리 가게는 자기가 그냥 들어가서 살거나 다양한 투자 기회가 없다 보니까 알겠어요. 그럼 다른 나라 외국인들은 마찬가지일 텐데 외국의 집주인들도 자기들도 특별한 다른 대안도 없을 거고 피면 내가 들어가서 살지 하면 되는데 네,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가계 순자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집에 돈이 많아요? 다른 나라보다? 예.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저축률이 그동안 계속 2000년대까지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가계가 순자산을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돼요. 아니요. 저는 뭐 어디서 들으면 네. 우리나라 GDP 중에 상당 부분이 기업 쪽으로 자꾸 가고 네. 가계 쪽으로는 안 와서 오히려 가계 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나요? 네. 그거가 가계가 떨어져서 그게 문제다. 기업들 돈 자꾸 가계로 갖고 와야 된다. 네.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이제 2000년대 이후로 그 가계에 배분되는 비율이 많이 줄고 네. 기업 쪽으로 늘고 있긴 한데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과거에. 가계에 축적된 게 있어갖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중위 순자산 보유액이 한 1억 3천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한 가계에서. 평균의 예. 순자산, 그러니까 예. 이민 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돈. 그렇죠. 네. 자기 재산에서 부채 빼고. 네, 팔 거 팔고 예. 다 정리하면. 네. 그래서 사람들 뭐 1억 3천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뭐 예를 들어 미국은 7,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뭐 독일은 6천만 원. 그 정도는 버는 대로 썼군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돈을 저축을 할 수가 없는 구도예요. 그러니까 다 대출 받아서 대출 갚고 학자금 대출에 그동안 주택 허리띠 대출에- 졸라맸다는 뜻이네요, 우리 예, 국민들이. 그래서 저축량이 많아서 그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것저것 부동산 시장 바라보고 계시니까 부동산 가격 흐름도 예측도 하실 거고 뭐 여러 가지 볼 텐데 앞으로 부동산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 질문은 빼고요.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 중에 역대 정부도 계속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썼으니까요. 이거는 좀 잘한 것 같다라고 느낀 부동산 정책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좀 정책 잘못하는 것 같은데라고 느끼는 게 있을 텐데 개인적인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뭐 좀 잘하는 건 어떤 거고 우리나라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어떤 거 있다고 느끼십니까?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또 일장일단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우리나라는 공공에 의해서 도시 계획을 바꾸고 토지를 수용하는 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결정을 하면은 네. 민간이 가지고 있는 땅을 돈 주고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권리. 어. 그다음에 어떤 땅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임야나 농지를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바꿀 수 있는 그 권리. 그 말은
이미 하나 농지로 놔둬 주거용지는 안 돼. 이렇게 또 지정할 수 있는 권리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공공에서 아무리 이게 공공의 이익에서 필요해라고 해도 그 땅을 그냥 무조건 돈 주고 사기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제도가. 네. 어쩐지 저는 뭐 여기저기 신도시 지을 때 보면 거기 땅 주인 다 있을 텐데 나라면 프리미엄 많이 달라고 끝까지 요구할 텐데 네. 어떻게 저렇게 저 땅을 다 제대로 팔고 제대로 사셔서 저 신도시 만들었나 싶었는데 반강제군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그게 팔고 싶지 않은데 파는 분들한테는 이제 단점이 될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밀집해서 사는 곳에서 필요한 부분의 인프라와 도시와 주택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게 했던 그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동원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더 고생 많이 했을 것이다. 예. 하긴 그렇겠어요. 잘못하는 거는요. 민간 시장의 개입을 좀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강남의 아파트를 잡기 위해서 네. 만든 정책인데 그건 꼭 강남뿐이 아니라 저 지방의 모든 도시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강남에 집을 뭐 비싸게 사는 사람은 그만큼 나중에 팔 때 손해 보는 거고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둬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꼭 그거를 가격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 일종의 약간 강박관념 같은 게 있진 않은지. 그럼 그 납득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뭐 모나리자 그림이 1,200억에 팔렸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랑. 그렇죠. 사는 강남의 친구가 집값이 얼마든 간에 건지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이나 이런 주거 복지 정책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시장은 그냥 시장 자체로 알아서 이유가 내버려 두게 있으니까 해도 뭐 비싸겠지. 네. 공급에 좀 더 신경 쓰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간의 가치라는 책을 쓰신 박성식 DTG PAC 이사 모시고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일요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주말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카드 빚이나 대출 받은 걸 갚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고 통장도 압류되고 해서 그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이나 그 통장으로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못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월급 통장이 압류돼도 뭐 밤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엔 기초생활급여나 장애인급여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되면 이게 생계가 막막하지요. 그래서 기초생활급여나 장애인급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압류를 못하게 법에 딱 못을 박아놨는데요. 현실에서는 그래도 막 압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장애인의 돈인지 아니면 다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돈인지 막 섞여 있으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만든 게 압류방지 통장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여기에 입금된 돈은 그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오로지 통장 주인만 그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도 아무나 만들 수는 없고요. 읍면동 사무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장애인이라는 확인서를 받아서 은행에 내야 그런 통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혹시 해당되는 분들 중에 불안하신 분들은 은행에 가서 압류 방지 통장 만들어주세요 하고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데, 단 그 통장에는 본인도 돈을 입금하거나 송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조차 거기에 돈을 추가로 넣을 수는 없고요. 오로지 나라에서 주는 장애인 급여나 기초생활급여만 들어오고, 그러니 딱 그분만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통장이죠. 정책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 아이디어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생활 주변에 반짝이는 아이디어 상품들을 만날 수 있는 트렌드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추위를 막아주는 아이디어 방한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경제 북클럽 시간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떤 경로를 걸쳐서 형성이 됐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또 다른 나라와의 차이는 뭔지 등등 그런 내용들을 엮어서 쓴 책 한 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2월 3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토바이에 이렇게 올라타면 발판이 있잖아요. 네. 발판까지. 다 그냥 이불 속에 쏙 들어갔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에서 이불을 둘둘 말고 오토바이를 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네. 바꿔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를 타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이불 거죠, 그렇죠? 패딩인 거죠. 밖에서 놀다가 추워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 아랫목에, 요즘은 아랫목 없습니다만 아랫목에 이불 깔아놓으면 그 이불 안에 쏙 들어가서 네. 앉아 있을 때 모습이죠. 네, 네, 얼굴만 네, 쏙 맞습니다. 내밀고 맞습니다. 등은 그냥 벽에다 기대고. 그리고 이 이불 부위에 예를 들어서 뭐 코나 입이 시려울 수 있으니까 네. 목폴라처럼 이렇게 당겨 올리면 이 패딩 부분이 또 또 눈 밑에까지 코까지는 올라옵니다. 올라온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마스크로도 같이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 머리 부분만 빼고는 온 몸을 다 이 음. 이불 같은 이 제품으로 감싸주는 네. 거죠. 그랬다가 빠져나오면 이불은 그냥 오토바이에 달려 그대로 있고 달려 몸만 있고. 나오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거 오토바이로 뭐 배달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이게 편하겠어요. 왜냐하면 배달 가시는 분들은 옷을 다 입고 하니까 그렇죠. 네. 오토바이에 내려서 실제로 어디까지 갈 때도 그 옷을 입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 제품이 가격이 사실 이제 이게 이불이고 솜 패딩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재질도 가격이 그러면 그래도 한 몇만 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해서 가격을 보니까 29.92안, 그러니까 32안 정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싸게 판매하고 있어서 중국에서 중국의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보다 이걸 5,000원에 만드는 아이디어가 더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만들어지죠? 5,000원에? 중국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와, 네. 대단합니다. 네. 이거 그냥 떼어서 이불로 쓰고 싶네요. 저는. 이 정도로 저렴하다면. 잘라서. 네. 저는 이 회사에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어도 되겠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무실에서도 추울 땐 참 추워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는 침낭처럼 만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을 수 있는 침낭입니다. 입을 수 있는 침낭? 네. 이것도 중국 제품이에요? 이건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펀딩 캠페인을 했던 제품인데요. 네. 펀딩 목표액도 넘어섰고 이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면 저도 사실 이 제품에 펀딩을 하긴 했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제 입는 침낭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낭을 생각해 보면 네. 그냥 어떤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가서 팔이나 예. 맞습니다. 팔이나 다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없잖아요. 못 움직이죠. 벙어리 장갑 안에 들어간 손가락처럼. 네. 예. 근데 이거는 애기들 우주복을 생각해요. 그 노즈 와이어라고 해서 코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밀착시킬 수 있도록 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위에서 딱 코 부분에. 눌러주면 네. 마치 코 성형수술한 것처럼 뼈 네. 같은 게 생긴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3D 에어룸이라고 해서 코 밑에 입 공간에 네. 이렇게 그 3D로 플라스틱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공간을 확보를 해줍니다. 답답하지 않게. 네,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은 왜 말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렇긴 여성분들은 하죠. 예. 립스틱도 묻고 막 그러잖아요. 숨쉬기도 어렵고. 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지퍼가 이 입 부분에 달려 있는데요. 쌍방향으로 위아래로 열 수 있는 지퍼가 달려 있는데 네. 말할 때는 지퍼를 열고 잠깐 열고. 네. 그리고 그냥 이제 좀 춥다 싶을 땐 지퍼를 닫고 이런 용도까지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싶어. 그러게요. 마스크 하고 있으면 잠깐 참지. 그리고 이 마스크가 머리 뒤통수부터 머리 전체를 감싸주는 거거든요. 눈만 빼꼼 내주는 그런 마스크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머리를 묶었을 때 뒷머리를 어딘가로 빼야 되잖아요. 그래요. 네. 분명 이거 남자들이 만들었으면 또 그 생각 못했을 거야 또. 비니를 썼을 때 여성분들이 약간 포니테일이라고 하는데 네. 그 꼬리 머리를 뺄 수 있는 구멍이 그 있어요. 구멍까지도 만들어놨습니다. 생긴 거 보면 그냥 복면인데 네. 이런저런 세심한 배려들을 해놨네요. 말씀하신 대로 뒤쪽으로 뒷머리 묶어서 넘겼을 때는 그쪽으로 머리를 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안경을 쓰는 분들은 네. 이렇게 전체를 감싸는 그 마스크나 이런 걸 착용했을 때 안경에 김이 서리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김서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3D 와이어나 3D 에어룸 이런 것들을 준 겁니다. 그랬겠군요. 그쪽으로 나가라고. 네.
그리고 중간에 너무 말하고 싶으면 잠깐 지퍼를 열고 말하라고. 네. 그냥 말해도 다 들리지만 예. 이제 정확하게 천에 의해서 차단되는 그런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는 네. 지퍼를 열고 말해라.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네. 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제품도 필요한 기능을 집어넣으면 이런 아이디어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제품. 이번에는 일본 제품인데요. 뿌리는 뽁뽁이, 뿌리는 핫팩. 이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스프레이처럼 칙칙 뿌려요? 네. 그래서 오. 이 제품이 사무이 아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사무이 아찌 하면 춥다 덥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추울 때도 쓰고 더울 때도 쓰는 그런 제품이에요. 사실은 예. 뿌리는 뽁뽁이라는 게 이 원리가 외부 공기를 차단을 해서 실내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단열 스프레이입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담긴 상품들을 통해서 우리의 또 두뇌를 샤워하는 시간입니다. 트렌드 리포트 오늘도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아이디어 상품들 만나봅니까? 요즘 많이 추우시죠? 아, 네, 진짜 너무 춥죠. 이거 지구가 온난화된다고 하는데 네. 아마 지구가 또 하나 저기 어디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온난화되는 지구는 저기 다른 데 있고 네. 우리가 사는 지구는 그냥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서울을 가리키는 새로운 지명이 생긴 거 혹시 아세요? 서울? 네. 서울? 추운 서울? 서울이라고 쓰고 서베리아라고 읽는다. 이거 실화냐? 뭐 이러면서 아침에 SNS에 출근길 글들을 쭉 살펴보면 최근에 영하 뭐 17도, 18도 이렇게 될 때 보면 뭐 서베리아라는 말이 많이 등장할 정도로 아이고, 네, 엄청 추운데요. 올해 가장 많이 판매된 외투를 보면은 네. 롱패딩이라고 김밥 해요. 패딩. 네, 김밥. 네. 이게 입고 다니는 걸 보면 다 김밥 같다. 둘둘둘 이렇게. 그냥 말아서 움직이는 것 같죠? 예, 예. 네. 그래서 오늘 저도 가끔씩 이제 밖에 오래 있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방한 용품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네. 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네. 그래서 갑자기 등장한 방한용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을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인데요. 네. 굉장히 많이 판매된 그런 제품입니다.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위한 방한용품인데요. 스쿠터 운전자가 이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달리게 되잖아요. 네. 아유, 그러면 얼마나 추워요? 네. 예. 근데 이 온몸을 감싸줘서 바람도 막아주고 먼지도 막아주는 그런 패딩 담요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담요인데 생긴 게 좀 사실은 좀 우스꽝스러워요. 사진을 가져오셨는데 이거 사진은 홈페이지에 올려놔야 되겠어요. 사진 안 보시면 모릅니다, 이건. 네. 앞에 손잡이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그냥 우주복 예. 입듯이 어른이 그냥 침낭 같은 재질이긴 하지만 팔다리가 다 분리가 돼 있고요. 이거 그냥 우주복이에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 달 착륙했던 그 인간의 우주인 모습에서 네. 머리에 쓴 것만 헬멧이 아니라 그냥 손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도 유럽의 침낭 산업 표준 테스트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네. 영하 11도까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따뜻하다. 합니다. 네. 이건 정말 사다 놓고 밖에 입고 나가도 되지만 이거 입은 채로 그냥 누워서 자면 자도 이불 안 되고요. 덮고 자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겨울철에 캠핑 즐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침낭에 들어갈 때 이걸 입고 또 침낭에 한번 들어가면 더 이중 보온의 효과를 볼 그러니까 수도 있고요. 이게 보니까 뭐 옷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는 옷 전체. 평소에 네. 그냥 뭐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있다가 밖에 추우면 그냥 이걸 입으면 됩니다. 입으면 네. 바지도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러네요. 네. 대개는 어린이들 3살, 4살짜리는 이런 방한복 입혀서 데리고 다니는데 성인용입니다. 왜 어른들은 이거 입을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펀딩 캠페인을 했을 때
성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본인들도 추웠던 거야. 그러니까 입고는 싶은데. 그리고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이 추위와 싸움을 해야 되니까 네. 좀 활동이 자유롭다라는 측면에서 이 옷을 많이 구매를 하는 스키나 것 보드 같고요. 탈 때 네. 굳이 상의, 하의 뭐 이렇게 갖춰 입지 말고 그냥 입던 옷 위에 한 평상복 번 더 입고, 입으면 되니까 이거 딱 하나 걸쳐 입으면 되니까. 네, 롱패딩의 진화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거 가격 네. 얼마나 합니까, 근데? 이 제품은 가격이 우리나라 가격으로 약 11만 9천 원 정도. 그러니까 한 100불에서 110불 정도 사이에서. 싸지는 않는데 또 뭐 명품 패딩이니 해서 뭐 반올림하면 100만 원에 가까운 그런 것도 있으니 네. 생각해 볼 만하네요. 네. 또 어떤 제품 있어요? 예, 이번에는 얼굴 절반 이상을 가리는 마스크이지만 입김으로 인해서 서리가 끼지 않도록 설계된 아이디어 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춥지 않을 때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네. 추울 때는 방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추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미세먼지가 있지만 따뜻한 온도를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예. 그 두 가지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스크는 조금 특이한데요.